이번에 선티스가 소개해 드릴 책의 내용은 풍파가 기본 장착된 한 사람의 일생을 다루는 짧지만 중요한 메시지를 툭툭 던지는 인상적인 내용입니다. 어쨌든 말미에 제가 다시 등장해 깊은 인생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되게 재밌습니다. 그럼 선티스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뉴피디 행복스테이의 선티스입니다. 무더운 하루하루이지만 이렇게나 뜨거운 해를 보고 자라는 나무가 있어서 그늘도 있겠지요. 요즘같이 더운 날이면 나무의 푸르름보다도 나무가 주는 컴컴한 그늘의 빛을 더 좋다고 할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중국의 소설가 위화의 원작이며 장혜모 감독이 1994년에 영화로 제작했던, 그리고 배우 공리가 주연했었던 인생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늙음과 죽음은 자기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남이 만든 것도 아니며 자기와 남이 만든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원인이 없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다만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늙음과 죽음이 있을 뿐이다. 이 말은 자바 함경에 있는 일부분입니다. 태어난 순간 생일을 맞이하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이름만큼 수많은 인생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사전적인 명사의 의미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혹은 사람이 살아있는 기간을 뜻합니다. 소설의 주인공 푸구이는 재산이 아주 많은 집안의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늘상 도박판에 빠져 지냈고 전문 도박꾼 룽얼과 집을 담보로 도박을 해서 결국에는 재물과 집터까지 모두 잃고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매우 헌신적이었던 푸구이의 아내 자전은 푸구이의 도박을 늘상 말렸지만 푸구이는 전혀 말을 듣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구박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푸구이의 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무기력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어느 날 전쟁이 발발했고 그는 강제 징집되었다가 포로 신세가 됩니다. 험난한 적진에서 간신히 살아남아 해방군이 마지막으로 준 돈으로 끼니를 때워가며 가족에게 돌아가기 위해 머나먼 길을 달려옵니다. 전쟁에서 풀려나 돌아와 보니 자신의 재산을 몰수해간 도박꾼 룽얼이 악덕지주로 몰려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푸구이는 만약 자신이 도박판에서 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저 자리에 사형대에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집에 돌아온 그때쯤에 아들 유칭은 제법 자라서 걸어다닐 정도로 성장했지만 큰딸이었던 펑샤는 벙어리가 되어 있었고 부인 자전도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푸구이의 가족들에게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재산이 몰수되어 가난을 겪고 가장인 푸구이가 떠났던 시기이며 역사적으로 볼 때는 전쟁을 겪었던 험난하고 힘든 시기였겠지요. 시간은 조금 더 흘러서 집단 소유제를 이루어가기 위한 인민공사를 설립하고 공동식당에서 배식하던 체제였고 공동체를 표방하며 살아갔지만 사람들은 더욱 궁핍해졌습니다. 결국 언제나 배고프고 힘든 일상을 살던 극빈함으로 인해 자전은 구루병에 걸리게 됩니다. 가난한 일상 속에서도 가족의 소중함을 바라보며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유칭은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의 부인에게 수혈을 하다 너무 많이 수혈을 해 죽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혈액형이 아들 유칭만 가지고 있던 혈액형이었습니다. 결국 아들 유칭이 수혈을 했을 때 의사는 너무 많은 피를 뽑았고 유칭은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푸구이는 자신의 친구의 부인에게 수혈하다 아들이 죽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저 슬퍼만 할 뿐 깊은 원망을 가지거나 현실적인 보복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몸이 약해진 부인 자전마저 충격으로 죽게 될까봐 혼자서 매일 무덤가를 오갈 뿐이었어요. 슬픔을 딛고 부부는 딸 펑샤의 혼사를 논의하지만 말을 하지 못했던 펑샤에게 두 부부는 동네에서 재산은 꽤 있지만 머리가 기울어져서 어깨에 닿을 듯한 모습을 한
몸이 다소 불편한 총각 얼씨와 혼인을 시키게 됩니다. 다행히 얼씨는 펑샤를 무척 아꼈습니다. 행복한 생활을 하던 펑샤는 아이를 가지게 되었고 출산일이 되었습니다. 펑샤는 아들을 출산하지만 출산 중 과다출혈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모두의 슬픔이 컸지만 펑샤의 아들 쿠거는 또 무럭무럭 자라서 집안의 기쁨이 되어갑니다. 얼씨는 쿠건을 잘 보살폈지만 얼씨마저도 일을 하던 중에 시멘트장에 끼어서 죽게 됩니다. 홀로 손주 쿠건을 키우던 푸구이는 일을 하러 가기 전 손주 쿠건이 먹고 싶다고 했던 콩을 삶아주고 쿠건의 머리맡에 놓아주고 일을 나갔습니다. 쿠건은 콩을 먹다가 질식사해서 죽어 있었습니다. 푸구이가 너무 가난해서 아들 유칭에게는 먹이지 못했던 콩을 손주에게는 먹여주고 싶어 했지만 결국 콩을 먹다 손주는 죽은 것입니다. 노인이 된 푸구이는 홀로 남았습니다. 한순간에 불을 모두 잃어버리고 생사가 엇갈리는 전쟁터를 지나 배고픔으로 병을 얻고 자식들과 손주마저도 세상을 달리해 떠나보내게 된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 홀로 시골길 밭에 앉아 푸념하듯이 소 한 마리를 바라보며 떠나보낸 가족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며 길을 지나는 나그네에게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으로 소설은 시작합니다. 책의 서문에서 위화는 사람은 살아간다는 것 자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그 이외의 어떤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슬픈 일을 겪거나 큰 실수를 했을 때도 그저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른 옳고 그름을 분별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도전과 열정을 지니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그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역사 교과서에 뚜렷하게 새겨진 문화 대혁명 그리고 중국의 내전과 같은 거센 파도의 물결이 닥쳐올 때 개인의 인생은 파편으로 부서져 버리고 말 것 같지만 결국에는 또다시 물방울로 내려앉아 다음의 물결로 움직입니다. 역사적 사건 속으로의 휘말림까지 가지 않아도 일상에서의 소소한 물결 속에서도 삶은 격변하고 요동칩니다. 주인공이 가족을 모두 떠나보내고 훗날 소설 속 마지막 대사를 합니다. 후에 나는 생각을 달리하게 됐지. 내가 나 자신을 겁줄 필요는 없다고 말일세. 그게 다 운명인 거지. 옛말에 큰 재난을 당하고도 죽지 않으면 훗날 반드시 복이 있을 거라 했네. 이 대사 내용을 개인적으로 풀이해보자면 비록 우리가 이 시대에서 느껴보지 못할 파란만장한 경험을 당시에는 평범한 듯 다뤘지만 현 시대에 비슷한 일들이 벌어졌다면 진짜 내 팔자야, 내 운명이 뭐 이리 사납냐 했겠죠. 사실 시대적 배경이 아무리 사악한 배경이라고 하더라도 아픔은 아픔으로 남는 것은 누구에게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픔에도 강도의 차이가 있다고요? 모르겠네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듯 나 이외의 타인이 느끼는 감정은 절대 자신은 그대로 느끼지 못할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려봤던 사람들 있죠? 암에 걸리거나 희귀병에 걸려 매일 투병하고 아주 힘든 수술 끝에 겨우 살아남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넌 건강해라, 아프지 마라 의 말은 일반적으로 안부 묻듯이 건네는 말과는 확연히 다를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아파봤으니 진심을 다해 전달하려는 거죠.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아픈 전쟁, 그러한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재 가난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소말리아나 이디오피아 같은 나라를 보며 만약 해당하는 나라에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땠을까? 아프겠죠. 적어도 지금을 사는 우리로서는 아프겠죠. 하지만 살아보질 않았으니 감정은 가질 수 있으나 태도는 다를 겁니다. 반면 소설의 주인공은 당시 현재를 살아가고 그 공간에 있는 주인공입니다. 현재 우리 입장에서 볼 땐 어머 어떡해, 가족이 다 죽었어 어떡해 하며 잠깐 여운이 남아 눈물을 훔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야심한 밤에 남이 먹던 족발을 훔쳐 먹는 분도 계실 겁니다. 또는 내일 이성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다이어트와 운동을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주인공의 대사를 보면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내가 나 자신을 겁줄 필요는 없다고 말일세. 그게 다 운명인 게지. 참으로 중요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소설 주인공 사랑해요. 아니, 소설가 존경합니다. 자,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항상 겁주며 살고 있습니다. 돈 못 벌면 어떡하지? 그럼 굶어 죽겠지요. 회사 취직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언젠가 취직하게 되겠네요. 합격 못하면 어떡하지? 배우자가, 아이들이, 부모님이 뭐라 하면 어떡하지? 친구들과 동료들과 기타 등등 온갖 상상을 하며 자신을 겁주고 있습니다. 운명은 운명대로 언젠가 죽을 죽음에 1분 후에 죽더라도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1도 없다는 것을 아셨음 합니다. 차라리 아픈 게 고통스러운 거죠. 남이 죽거나 자신이 아프거나. 그렇죠? 그 아픔 또한 현재 본인이 야밤에 족발 뜯으며 평소 과식한 데서 그리고 스트레스 받은 데서 오는 과보인데 말이죠. 그리고 주인공이 재난이 닥쳐오더라도 살아남으면 왜 복이라고 했을까요? 자신의 삶에는 자신만 존재합니다. 타인은 타인의 삶이 존재하듯 내 삶에는 나만 존재한다는 뜻은 타인과 더불어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닌 오직 자신이 죽으면 이 삶도 없다는 뜻이고 이 세상도 이 지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어딘가에 다시 존재하게 될 테니까요. 지금 보이는 것들은 내가 만들어낸 0과 1로 되어 있는 음과 양으로 되어 있는 원자와 전자로만 구성되어진 허상에 불과합니다. 내가 만든 인연들이고 내가 만든 물질들이며 내가 만든 자연입니다. 그럼 다시 선티스의 나머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쾌락을 쫓았던 한때의 어리석음, 고된 생활 속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커다란 파도 속에서 후회와 번뇌, 그리고 사랑과 행복을 오가면서 험난한 삶을 견뎌내고 그저 살아냈던 푸구이가 했던 말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모습 속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